좀비. 카리브해 IT 섬의 부두교에서 유래되었다는 이 단어는 주술을 통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사람, 곧 걸어다니는 시체를 일컫는 말로서 1960년대부터 영화에서 등장하여 충격적인 공포의 대상이 된 이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핫한 공포물의 소재로 쓰이고 있죠. 저도 좀비물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특히나 관심이 많은데 서구권의 음식이 한국에 들어와 역수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좀비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 이 순간은 좀비 매니아로서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감동인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형 좀비물이 등장하기 전 세계 좀비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드라마를 꼽으라면 누구나 워킹데드를 꼽을 수 있었을 겁니다. 2010년 첫 방영을 시작으로 무려 11시즌의 대장정을 마친 이 드라마 워킹데드를 빼놓고 좀비 드라마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바로 이 좀비 드라마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워킹데드의 스핀오프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이들이 반드시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등장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조언이 등장한 배경에는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 그 뒤를 잇는 높은 인기의 한국 드라마 중에서 반드시 봐야 할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인디와이어는 지옥, 파친코, 경이로운 소문, 태양의 후예, 마이네임, 빈센조, 괴물, 이태원 클라스, 고요의 바다와 함께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및 한국형 사극 좀비 킹덤을 소개하면서 특히 이 중에서도 한국형 공포물, 좀비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오징어 게임 이후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달성한 지금 우리 학교는과 관련한 외신들의 극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 공포물 전문 매체 혹은 영화 드라마 매체들은 한국 드라마만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한국의 좀비 드라마, 영화를 별도로 나열하며 반드시 봐야 할 멋진 작품들이라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콜라이더는 2010년대 이후 최고의 한국 좀비 드라마와 영화 10선을 꼽으면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과 애니메이션인 서울역, 나홍진 감독의 곡성, 유아인 주연의 살아있다부터 좀비 코미디물 기묘한 가족, 현빈 장동건 주연의 창궐, 넷플릭스의 킹덤과 좀비 탐정까지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중 무엇보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 주목했는데요. 특히나 이 지금 우리 학교는은 워킹데드와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매체 코드리스트는 지금 우리 학교는을 소개하면서 헤드라인에서부터 한국 좀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워킹데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매체 스크린렌트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는 워킹데드와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워킹데드의 좀비들이 느릿느릿하고 지루한 좀비인 반면 한국의 좀비들은 빠르게 움직인다면서 좀비물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68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부터 원래 좀비는 느리게 움직였지만 현재 시대에 들어와서 좀비들은 좀 더 사나운 모습과 속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빠른 좀비와 느린 좀비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 공포 장르의 팬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워킹데드는 제목부터가 워킹, 곧 걸어다니는 시체이기에 고전 좀비들이 나오는 방식이라면 영화 28일 후나 한국 영화 부산행이 그 반대편에 있는 작품이며 현대에 들어서는 이렇게 빠른 좀비들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드라마의 좀비가 한국 좀비 장르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역동적일 것이라 이야기한 지금 우리 학교는의 이재규 감독의 말을 전하는 기사는 워킹데드의 경우 거대한 좀비 무리를 선호하고 특별히 캐릭터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 반면 한국형 좀비들은 위기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와 위협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빠른 좀비와 느린 좀비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빠른 좀비가 제작자들 사이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지금 우리 학교는과 한국 영화 부산행이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의 첫 공개 당시에도 한국 좀비 영화 부산행같이 매우 창의적이고 자극적인 한국 좀비 드라마가 나온다는 기대감에 찬 보도들이 쏟아졌던 것만 봐도 두 작품 간의 공통적인 빠른 좀비에 대해 세계는 확실히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 학교는의 극중대사에서 첫 아포칼립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산행에 대한 대사까지 언급되면서 이 부분도 해외에서는 크게 화제가 된 바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학교 눈에 빠른 좀비는 부산행에 등장하는 좀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킹데드의 좀비 연기를 하는 배우들보다는 한국형 좀비의 배우들이 연기가 더 어렵고 난이도 높은 동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감이 넘친다고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세는 한국형 좀비라는 이 그림이 그려지자 부산행을 미국식으로 리메이크한다는 소식부터 더 직접적으로 워킹데드의 스핀오프 제작을 하려면 하나의 특정 반전이 필요하며 그 핵심에 대해 한국형 좀비를 보라는 미국 포브스의 기사까지 나오게 된 상황인 것인데요. 워킹데드가 11번째 시즌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또 다른 스핀오프 작품들이 기획 중에 있는데 이 워킹데드 시리즈들이 계속 인기를 유지하려면 신선함을 위하여 반전을 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워킹데드 월드 비욘드는 그다지 좋은 시리즈물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변종 좀비에 대한 말을 꺼내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디어 워킹데드에도 기존의 느리고 비틀거리는 좀비가 아닌 빠른 좀비가 나타날 것을 예고했기에 이것이 워킹데드의 미래를 살릴 것이라는데요. 여기서도 기사가 예시를 든 작품은 부산행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킹덤이었으며 이런 한국 좀비들을 참고하는 것이 바로 워킹데드가 계속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핵심이라면서 떼거지로 몰려드는 게 아니면 무서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기존의 워킹데드 좀비들이 단 한 마리만으로도 무서움을 줄 수 있는 한국형 좀비로 변해야만 워킹데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비 장르를 좋아하는 저도 빠르고 느린 좀비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빠른 좀비를 택하겠지만 워킹데드는 또 캐릭터 간의 갈등이나 좀비보다 더 무서운 인간성을 묘사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으로 큰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기존 그대로도 나름의 좋은 작품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작품에 한국형의 빠른 좀비까지 가미된다면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사실 제가 다음 시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K-좀비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킹덤인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전문 매체 디지털 스파이는 킹덤 시즌 3의 잠재적 출시 날짜나 캐스팅 및 줄거리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되었는데 그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은 바로 좀비 드라마 킹덤이라는 기사는 차기작에 대한 김은희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시즌2의 종료부터 스핀오프였던 킹덤 아신전으로 시즌3를 위한 발판은 준비되어 있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킹덤 시즌3에 대한 소식이 없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유례없는 지연이 일어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인한 여파라는 기사는 무엇보다 김은희 작가가 인터뷰에서 킹덤이 전염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지금의 현실과 비교되고 영향을 받는 것은 좋든 나쁘든 불가피하다. 이 드라마 내용처럼 전염병이 곧 통제되기를 바란다 라고 언급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주제가 전염병보다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중점에 둔다고 하지만 제작에 들어가는 데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한국의 많은 좀비 드라마, 영화 중에서 킹덤에 가장 애정을 가지는 이유는 킹덤에서 등장한 우리의 전통 모자들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노출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하여 현실적인 부분들과 배우들의 스케줄, 여러 사정들이 잘 정리되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킹덤의 다음 시리즈 혹은 스핀오프가 등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